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13장 평생 동안 당신의 뇌리에는 외부의 정보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상과 공상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정보가 지나간다. 그중 일부는 이상적인 마음이 결함이 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정보로 간주하고 걸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지지 않는다. 검열된 정보는 잠긴 창고 안에 보관되지만 잠재의식은 그 정보를 꺼내올 수 있다. 게다가 잠재의식에게는 그 정보에 폐기할 만한 결함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꿈꿀 시간이 오면 영혼은 마음 몰래 살금살금 창고로 가서는 온갖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를 이것저것 꺼내어 상영하기 시작한다. 그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꿈을 꾸고 있을 때 영혼은 가능태 공간의 어떤 섹터라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 이 대부분의 섹터들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섹터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합리적일 것이고, 그래서 현실화되려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꿈을 어떻게 골라 잡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영혼이 아무리 제멋대로 꿈을 선택하더라도 마음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느낌과 기대에 따라 시나리오를 조정한다. 이미 밝혔듯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가장 쉽게 현실화된다. 이 경우 외부 의도는 당신의 의지가 어떻든 당신이 손해를 입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작용한다. 그래서 꿈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기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꿈속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나 예상하는 최악의 경우가 틀림없이 실현된다. 실제 현실에서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나 원치 않는 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것이 외부 의도가 마음의 의지에 반해 작용하는 이치다. 마음은 의지력을 써서 내부 의도가 작동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의도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외부 의도는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결과에 따라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인다. 꿈속에서 마음은 외부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에서도 형편은 이보다 크게 나을 게 없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에도 꿈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게임에도 말려들 수 있다. 꿈꾸는 사람은 그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실제 삶에서도 정도의 다소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다 보면 외부인에게는 완전히 터무니없고 부당해 보이는 견해나 말이나 행동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집단처럼 같은 관심사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일어난다. 최면이나 황홀감에 빠지는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동안에도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시들은 상대방을 3번 예라고 대답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최면을 건다. 3가지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그 어떤 일도 다 정상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그 무방비 상태가 되어 마치 잠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활동하면서도 날마다 되풀이되는 익숙한 일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문자 그대로 잠들어 있다. 이것은 특히 하루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은 곤히 잠들어 있다. 어떤 게임에 빠져 있을 때는 당신은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지만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거나 객관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게임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팬은 선수가 실책을 하고 나면 내놓고 마구 비난을 퍼붓지만 자신이 실제로 운동장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사람은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팔은 자제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그는 자신이 연기하는 연극의 힘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최면적 암시 상태는 깨어있는 잠의 극단적인 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실제 삶에서도 잠들어 있다. 이 말에 당신은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사건이 당신을 건드리면 당신은 그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 잠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잠자고 있을 것이다. 객석으로 내려와서 지켜보는 자가 깨어날 때야 당신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객석에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면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오로지 이때만 당신은 의식적으로 연기한다. 말하자면 한 걸음 떨어져서 초연하게 연기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빌려주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올바로 판단한다. 무의식적인 꿈속에서는 꿈이 당신에게 그저 일어난다. 외부 의도가 당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용하고 당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각몽에서 당신은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와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바꾼다. 그것은 외부 의도가 당신의 의지에 복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의지에 상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음은 영혼에게 자유를 주고 그 대가로 영혼의 동의를 얻어내는 셈이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외부 의도를 일깨워 놓는다. 다음 장들에서는 목표로 향한 길에서 이 같은 일치를 이루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다. 실제 삶에서는 의식의 각성도가 꿈속에서보다 높다. 이것은 내부 의도를 제어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외부 의도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각성도를 요구한다. 자각몽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삶에서도 외부 의도를 제어하고자 한다면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